우리 중국의 목표는 대만 침략 다음으로 한국입니다. 한국도 고지죠. 여기 하버드의 한 강의실에서 거만한 발언을 하는 중국 유학생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의기양양하게 등장한 한 한국인 학생이 있는데요. 역사 전공도 아닌 이 학생의 대답을 듣고 하버드 강의실에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의 마이클 해밍턴 교수입니다. 현재 저널리즘과 세계 역사 강의를 맡고 있죠. 오늘은 제 수업 중 있었던 특별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교편을 잡기 전 AP통신에서 15년간 취재기자로 일했어요. 그 시절 세계 곳곳을 누비며 부패한 정권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국가들의 모습을 목격했죠. 특히 중국에 대한 저의 인식 변화가 컸습니다. 처음엔 책과 인터넷을 통해 중국을 문화 강국이자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대국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취재 현장은 달랐습니다. 그 괴리감에 여러 번 실망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세계 정세를 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인권과 언론 탄압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어느 날 수업에서 저는 중국의 소수민족과 대만에 대한 탄압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상황을 들어보셨나요? 수백만 명의 위구르인들이 재교육 캠프라는 미명하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죠. 학생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또한 대만에 대한 중국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대만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시아 국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사례를 보시죠.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걸 느꼈어요. 한국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겪었고 불과 10년 전에는 광화문 촛불 시위로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죠. 제 말에 학생들이 흥미로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선 시민들의 용기를 보여줬어요. 수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국의 민주화를 이끌어냈죠. 그리고 2016년의 촛불혁명은 어떻습니까? 평화로운 시위로 부패한 정권을 무너뜨렸어요. 이는 현대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잘 보여줍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평화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촛불 시위 때는 전 세계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중국과 한국의 언론 자유도 비교했어요. 중국의 경우 정부의 언론 통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인터넷 검열은 물론 외국 언론의 활동도 제한하고 있죠. 반면 한국은 언론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잘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공론화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AP통신 기자로 일할 때의 경험을 말씀드리죠. 중국에서 취재할 때는 항상 당국의 감시를 받았어요. 특정 지역 방문이 제한되고 인터뷰 대상자도 사전에 승인받아야 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어떤 주제든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었고 정부 관계자부터 일반 시민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두 나라의 인터넷 환경도 비교했습니다. 중국의 만리방화벽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는 외국의 정보를 차단하는 거대한 인터넷 검열 시스템입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와 보급률을 자랑하며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고 있어요. 이는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이러한 가치들이 실제로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한 미국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어떤 질문인가요? 그 학생은 잠시 주저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중국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고 오지 기술이나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최근 중국의 빈곤 퇴치 정책으로 수억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들었어요. 저는 잠시 회상에 잠겼습니다. 그 시절 저는 인터넷과 책에서 접한 정보만으로 중국을 판단했어요. 거대한 경제 규모, 빠른 기술 발전, 오랜 역사와 문화, 모든 게 대단해 보였죠. 제 기억은 20년 전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중국에 관한 수업을 들었던 게 생각나네요. 그때 우리는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대해 배웠어요. GDP 성장률 그래프를 보며 놀라워했죠. 친구들과 함께 중국의 미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곤 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어요. 심지어 중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매주 도서관에서 중국 역사책을 읽었고 중국 영화 동아리에도 가입했죠. 장이모우 감독의 영화를 보며
중국 문화의 깊이에 매료되었어요. 그러다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에 가서 취재를 해보니 현실은 달랐어요. 제가 책에서 본 중국과 실제 중국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죠. 베이징 올림픽 취재차 갔을 때 화려한 경기장 뒤에 숨겨진 강제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저는 단순히 책으로 배운 지식의 한계를 깨달았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호기심과 열정, 그리고 의문들, 그 모든 것이 저의 젊은 시절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건 정말 값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항상 더 깊이 들여다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학생의 눈에서 호기심이 빛났습니다. 그럼 교수님, 실제 중국은 어떤가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중국의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른 측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경제 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가고 있는지, 기술 발전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해요. 그러자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중국의 시스템이 14억 인구를 통제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나요? 그들의 방식대로 국가를 운영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현실을 정확히 전달해야 했기 때문이죠. 좋은 지적입니다. 확실히 중국의 시스템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효과적인 통제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취재할 때 만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에 만족하면서도 동시에 더 많은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교수님, 서구의 기준으로 중국을 판단하는 것은 편견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매우 통찰력 있는 의견입니다. 당신 말씀대로 우리는 다른 문화를 이해할 때 그들의 맥락을 고려해야 해요. 하지만 동시에 인권과 자유 같은 보편적 가치도 중요하죠.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저는 제 젊은 시절을 더욱 생생히 떠올렸어요. 그때의 저와 지금의 학생들 사이에는 분명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려는 열정,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보였답니다. 학생들과의 열띤 토론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교실 뒤쪽에 앉아있던 한 동양계 학생에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었지만 눈빛에서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죠. 혹시 저기 뒤에 계신 학생분, 의견 있으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학생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제 이름은 김지연입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에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미소 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현 씨, 한국 학생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네요. 중국과 한국,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의 역사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군사독재를 겪었지만 결국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냈어요. 저는 그녀의 대답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습니다. 네, 특히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시민들이 독재 정권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웠죠.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설명이에요. 그렇다면 지현 씨는 이런 한국의 경험이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 같은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나요? 지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다른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민주주의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는 모든 나라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국도 언젠가는 이런 변화를 겪게 될 거라고 믿어요. 이 대답에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자국에 맞는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굳이 서구식 민주주의를 따를 필요가 있을까요? 지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민주주의는 단순히 서구식 제도가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보편적 가치예요. 한국도 처음에는 아시아적 가치나 유교 문화를 이유로 민주화를 미루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민주주의가 우리의 문화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죠. 저는 지현의 대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에요, 지현 씨. 그렇다면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요? 지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교육이 가장 중요했어요. 한국인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죠. 예를 들어
촛불 집회 때는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참여했어요. 이런 시민의식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고 봅니다.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완벽한가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없나요? 지현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아직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정치적 양극화나 사회 불평등 같은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현의 대답에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석이에요. 지현 씨의 의견을 들으니 한국의 민주화 과정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저는 지현에게 물었습니다. 지현 씨, 한국인으로서 세계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분단국가이자 과거 식민 지배와 전쟁을 겪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냈어요. 이런 경험 때문에 우리는 평화와 인권, 그리고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앞으로 세계 평화와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강의실은 지현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은 듯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현의 대답은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 깊은 역사적 이해와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현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의견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이런 대화야말로 우리가 세계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현의 대답에 강의실 전체가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때 지현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중국에 대해 한 가지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떤 질문인가요? 지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의 현 체제가 유지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정부의 통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중국인들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 때문일까요? 이 질문에 강의실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저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깊은 철학적, 역사적 고찰을 요구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와우, 지현 씨 정말 심오한 질문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념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미국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그때 아까 중국을 옹호했던 학생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아마도 중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가 현재의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을까요? 유교 문화라든지. 지현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이 같은 유교 문화권인데도 왜 이렇게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더 나아가 중국인들이 정말로 현 체제를 지지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다른 대안을 모르기 때문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강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지현의 질문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중국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정치 체제와 문화,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현 씨, 정말 훌륭한 질문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가치를 보편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문화적 상대주의를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학생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고 강의실은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현의 질문은 단순히 중국에 대한 이해를 넘어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날의 수업은 제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얼마나 많은 복잡성과 깊이가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현과 처음에 중국에 대해 질문했던 미국 학생 리암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리암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현, 정말 대단했어. 내가 한 질문들은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었어. 지현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리암. 그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배운 것들을 말했을 뿐이에요. 리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정말로 놀라웠어. 특히 중국의 정치 체제와 문화에 대한 내 질문은 정말 깊이 있었어. 나는 그저 표면적인 것들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 지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민주화 과정에서 아시아적 가치나 유교 문화를 이유로 민주주의를 거부하려는 시도도 있었어요. 리암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런 역사가 있었어? 어떻게 극복한 거야? 지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역사인식의 중요성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역사를 공부해요.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얻어진 거예요. 리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을 들으니
내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돼. 난 그저 경제 성장률이나 기술 발전만 보고 판단했던 것 같아. 지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리암,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해요. 나도 오늘 수업에서 많이 배웠어요. 리암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너는 오늘 수업에서 뭘 배웠어? 지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다른 나라 학생들의 시각을 들으면서 나도 많이 배웠어요. 특히 중국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들으니 내 생각도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다른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리암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넌 정말 대단해. 그렇게 겸손하면서도 깊이 있는 생각을 하다니. 지현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정말 기뻐요.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게 세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리암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 나도 오늘 많이 배웠어. 앞으로는 단순히 책이나 뉴스로만 세상을 판단하지 않고 더 깊이 생각해봐야겠어. 지현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리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한국의 민주화 과정이 그랬듯이 모든 변화는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해요. 리암은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지현,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 앞으로도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 지현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리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국제 이해의 시작이 아닐까요? 두 학생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교육자로서 꿈꾸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교육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대화였어요. 이런 열린 마음과 배우려는 자세야말로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두 학생은 놀란 듯 저를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늘의 수업이 그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 지연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녀의 깊이 있는 역사인식, 날카로운 통찰력, 그리고 겸손한 태도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연에게 당장 A+를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교육자로서의 책임감을 지키며 두 학생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음 수업 시간에 보자라는 말만 남기고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강의실 문을 닫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제 젊은 시절, 열정 넘치던 기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지연의 모습에서 진실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특별하다고요. 그들의 역사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속에서 놀라운 회복력과 진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한국인의 정신을 완벽하게 체현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있어 제가 교육자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